그걸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어떤 동기, 성취감, 만족감으로 여겼던 분들일수록 육아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호열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우울증이든 번아웃이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증상이고 질환이고 신체적인 컨디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예방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패턴, 생활 패턴, 행동 패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게 뭔가가 불편한 게 계속 쌓였을 때 부작용처럼 많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고, 내가 살아온 패턴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다루지 못했던 패턴인 경우에 특히 엄마가 되고 나서 그게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거를 심한 경우를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너무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엄마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완벽주의를 가진 분들이 있고, 완벽주의라는 게 양면이 있어서 꼭 나쁘지 않죠. 내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성취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를 키우면서는 이게 자꾸 계획대로 안 되죠. 돌발 사항도 많이 생기고, 아이라는 것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하지가 않고, 아이마다 기질이나 성향 여러 가지 다르고, 내가 똑같이 양육을 해도 아이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딱딱 계획적으로 성취했던 분들, 그걸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어떤 동기, 성취감, 만족감으로 여겼던 분들일수록 육아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이런 완벽주의적인 측면, 전문 용어로는 성격 특성으로 설명할 때는 강박성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할 때는 강박성 성격 장애고, 그래서 완벽주의, 좀 더 정확하게는 강박성 성격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에 대한 잣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기준이 높고 엄격하고, 보통 심리용어로 초자라고 하죠. 엄격한 초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처벌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동기가 되는 측면인 그 연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의 이런 엄격한 초자가 나의 연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달성하고 그랬을 때 만족감을 얻고,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데 달성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생겨요. 물론 달성 못하면 어려움이 더 생기겠지만 달성을 해도 일시적인 만족감만 얻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높은 초자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높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기준을 세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높은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율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율성이 아닌 높은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추게 되는 타의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는 통제라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안 돼요. 끊임없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통제하고 내 행동도 통제하고 당연히 내 주변의 것들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통제적인 접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잘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하고 불안이 좀 덜 하고요. 그게 뭔가가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 불안이 많이 듭니다. 그게 완벽주의 강박성 성격의 특성이고, 아이를 키운다는 측면이 바로 여기서 어려움을 줘요. 아이는 통제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내가 내 삶을 잘 통제했던 사람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이유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것보다도 통제가 안 되는 느낌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완벽주의, 강박성 성격을 가졌던 분들이 특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힘들어지지만 그거를 조금 편하게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요. 계속 역시 하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니까 아이를 통제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또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러면 악순환되는 측면도 있고, 더 많은 통제를 하느라고 더 긴장해야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과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소진되는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를 통제하냐, 이런 성격 성향이 왜 생겼을까, 이런 패턴, 그냥 편하게 나를 두면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감정에 있습니다. 강박성 성격은 방어기제라고 하죠. 나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격리라는 게 많이 생겨요. 격리는 뭐냐면은 생각과 감정의 두 가지 축이 있을 때 내 복잡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에 몰입하는 식으로 이거를 딱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 막 분노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감정은 따로 저쪽으로 격리해두고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하고 하다 보면 감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머리가 피곤하죠. 근데 그거를 무기 삼아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꼼꼼하게 체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통제하고 의구심도 많이 논리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정을 물어봐도 답변은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울 때 이게 또 역시 방해가 많이 돼요.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은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특히 아이들은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감정적인 교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생각으로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논리적인 대화를 하게 되니까. 성인들끼리 업무 처리하기에는 좋은 대화 방식이지만 감정을 소통하는 데는 이게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하고는. 근데 그게 역시 이 성격의 형성 원인 자체가 바로 이런 측면하고 또 관련이 돼요. 여러 가지 기질도 있겠지만 발생 원인으로는 쉽게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 아이 느낌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내 가치를 존중받고 인정받은 느낌이 좀 부족해서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 결핍의 느낌이 있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칭찬이나 인정이 잘 안 되고 결과물, 행동적으로 우월한 결과물이 있었을 때만 칭찬이 주어지고,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뭐 애정이나 감정 표현, 웃음 이런 게 별로 흔하지 않은 가족 하에서 많이 강박성 성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연약할 수도 있고 죄책감 들 일이나 부끄러운 일,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을 스스로 되게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해결하고 외면하고자 생각이나 논리, 합리 이런 쪽에 많이 몰두를 하고, 또 전통적으로 통제를 아이에게 얼마나 하냐 안 하냐 요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인데, 배변 훈련 역시도 너무 강압적으로 할 때 강박성 성격이 또 잘 일어나는 특성이 있고, 당연하겠죠. 통제와 자율 그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배변 훈련인데 너무 통제 쪽으로 되니까 통제에 많이 익숙해져요, 아이가. 그런 식으로 통제받는 느낌을 통해서 감정에 대해서는 결핍감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더 나를 통제하는 식으로 형성되고, 그게 결국에는 내 감정은 더 멀게 만들고, 이게 강박성 성격이고, 아이를 또 내가 나중에 커서 아이를 키울 때 역시 또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대물림이 많이 일어나는 게 강박성 성격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으면은 당연히 아이여도 기분이 안 좋아요.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이런 감정 역시도 억압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방어기제로 격리를 시키고, 역시 또 생각 쪽에 나의 어떤 바람직한 결과물을 높게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성취에만 많이 몰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격이 더 강화되고, 높은 초자라는 것도 약간 벌받는 느낌으로 처벌받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달성 못하면은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잘못한 행동하면 벌받을까봐 높은 양심 기준, 성실성, 뭐 여러 가지 측면의 기준을 삼고 그것에 많이 몰두를 하고, 이게 언뜻 보면은 바람직한 모범생 아이로 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감정이 억압되는 이 격리가 자꾸 반복돼서
더 강화되고 감정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근데 이게 그냥 감정은 내가 인식 못하고 잘 살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이게 기회가 되면은 역치가 넘어가고 터져 나와요. 쌓였던 게 다. 특히나 아이를 키울 때 내가 통제하는 게 잘 되지 않을 때 많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런 강박성 성격이 있는 분들은 대인관계에서도 누구나 사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존적이고 싶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건데, 스스로 이런 의존 욕구를 굉장히 억압해요. 그래서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잘하는 거고 강인한 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키울 때 역시 아이가 나한테 의존하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불안도 되고요. 이러다가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행동하는 성인이 못 될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억압됐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고 융통성 있는 이런 관계가 어렵고, 근데 아이와의 관계는 사실은 논리보다는 이런 자연스럽고 뭔가 약간 허당기가 있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서 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좀 완벽주의적인 게 있고, 들어보니까 강박성 성격이라는 게 그런 건데 내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더 악순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되게 좋은 기회예요. 이게 육아라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패턴 중에서 나를 더 힘들게 했던 패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를 삼고 좀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노력은 내가 가진 높은 기준을 조금 내려놓는 건데, 말이 쉽지 어렵죠. 그리고 내가 가진 완벽주의적인, 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변화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구도가 되었던 이유인 감정을 억압했던 패턴을 좀 바꾸는 거.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순간에 딱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정 일기라고 많이 권하는데 특히 강박성 성격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역시 생각으로 쓰려고 해요. 감정을 쓰라고 하는데 생각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에 많이 몰입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감정은 그런 논리적이거나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갈겨 쓰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나의 본능적인 느낌, 충동,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써보는 거예요. 근데 또 높은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쓰다 보면 또 괴로워져.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사람이 그런데 마주하면 더 충격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 거기서 피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면서 자꾸 직면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있지, 다 그런 거지, 내가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구나. 계속 이런 과정을 이렇게 감정일기를 통해서 경험하시면 천천히 편해지고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무엇보다도 아이와 소통할 때 내가 그렇게 아이를 통제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키우지 않고 조금은 융통성이 생기고 자연스럽고 편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감정일기는 제가 아마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좀 참고하시면 좋고, 결론은 생각보다는 감정에 집중하는 게 특히나 중요한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아하는 엄마들에게 육아 고충을 더하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강박성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주제로 말씀드릴 테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